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는데 하천대학교 총장님, 그분이 연세가 원래 90몇 세예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50대에서 60대 정도 보이는 아주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생수가 아니고 차를 많이 마신대요. 결명자도 많이 드시고 옥수수 끓인 물도 드시고 보리차도 드시고 차를 넉넉하게 많이 드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 살려고 오늘부터 차를 많이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꼭꼭 마시고 제가 자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차를 양을 많이 늘려봐야 되겠다. 낮에도 이제 차를 좀 많이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오래 살려고. 맞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또 오래 살려면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갖춰놔야지만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경매에 첫 발짝을 내드릴 수 있는 때로는 다주택자들이 뭔가 망설일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과 특별한 지역을 어떻게 보면 특별하진 않지만 특별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지역이지만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첫 경매를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경험과 아주 작은 소액으로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제가 가져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고 3303호 건물 면적은 10.46평이고 허그에서 대학역 포기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몇 명 들어왔어요? 33명이나 들어왔어요. 낙찰가는 1억 3,3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연식은 2015년식이고 보증금 2억 있었는데 대학역은 포기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 물건이 33명이나 들어왔을까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33명이나 들어왔을까?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인수 안 하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공주가 1억이야.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해당 물건은 공주가가 얼마? 1억 미만짜리 물건이었어요. 공주가가 1억 미만짜리 물건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올 수도 있었고 신축급의 엘베까지 있다 보니까 대학역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실거래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물건하고 비슷한 부천시 송내구 일대가 엘베가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엘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거래되는 것만 하더라도 1억 7,500, 2억, 1억 5천 이 정도 거래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에 낙찰 받았죠? 1억 3천에 받았잖아. 그러면 자기 자금 3천만 원 미만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물건 입찰 보신다 그러면 세금 다 떼고도 최소한 한 1,50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경험치고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축급에 엘베까지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어도 우리가 이 물건을 통해서 첫 경매를 입문할 수도 있고 다주택자들도 할 수 없을 때 이런 물건을 가져온다 그러면 내가 아주 작은 소액으로 그래도 한 1,500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원미구 춘희동이고 건물 면적이 좀 전에 비슷하죠? 10평 정도 되고 감정가는 2억 1,200에 1억 4,800까지 유찰되었어요. 얘는 2015년식입니다. 2015년식이고 딱 봐도 엘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여기가 뭐다? 엘베다. 사실 엘베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2층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춘희역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깝게 있다.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춘희역이 있고 춘희역은 7호선이고 여기가 이제 GTX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역이에요. B노선이고 여기서 우리 역까지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춘희역의 초역세권에 있는 3룸의 매물이다. 이 정도면 가격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입찰 들어올 수도 있고 매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신축급의 공주가가 1억 미만이어서
다주택자나 누구나 다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물건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조금 방이 더 크다, 그렇죠? 12.64평이고 얘는 4층이에요. 감정가 1억 4,300에 한 번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2002년식이에요. 얘는 엘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베가 없겠죠. 엘베가 없는 물건이다. 그리고 방 3개에 화장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내부 지도 봅시다. 보시면 길 건너는 뭐가 있어요? 기능시장이 있고 밑에는 약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모 입장, 때로는 어르신들이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세권 아닌데도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여기에서 가까우면 분명한 장점도 있겠지만 굳이 역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라이브에 지금 오신 분이 한 150분 정도 계시는데 이 150분들 중에 매일매일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직장 다니고 때로는 학교를 등하교해야 되는 그 상황일 때는 매일매일 전철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는 전철 이용하는 빈도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가깝다고 하는 게 다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물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감정가가 2억 2,900이고 신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22평, 연식은 2003년식이에요.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얘도 공주가가 1억 미만이고 주의 한번 봅시다. 옆에 초등학교 밑에 중학교가 있는 물건이고 좀 전에 금방 본 물건은 요 약대 초등학교 여기 있고 지금 해당 물건은 신흥시장 위쪽에 있는 해당 물건이에요. 그리고 층수가 중요하죠. 층수가 몇 층? 301호입니다. 좀 전에는 4층이고 얘는 3층입니다. 그 대신 걔보다는 이 친구가 평수가 월등히 더 크죠. 22평이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물건 한번 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부천 원미구 상동이고 건물은 11평입니다. 11평이고 감정가는 1억 9,500에 신건에 있는 물건이고 2009년식이고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은 공주가가 1억 미만짜리 물건이에요. 중동역 위쪽으로 부천 상동시장이 있고 그 위쪽에 있는 물건이고 상지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개를 보여드렸어요. 각각 물건 중에 저는 이 물건을 보면서 어느 게 조금 더 잘 팔리겠다, 시간이 걸리겠다, 어느 게 조금 내 마진폭을 크게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 머릿속에 물건을 보면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우리 전문가반 이제 임장이 있어서 화곡동 일대를 임장을 했어요. 임장을 하면서 확실히 내가 현장에 다녀봐야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서 또 다시 한번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제가 임장을 교육생들 모시고 갔지만 뜻깊은 저한테는 시간이었어요. 어제는 우리 컨셉이 뭐냐면 물건은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입찰 보는 회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후된 빌라였는데 과연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며 얘가 얼마 주고 팔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물건은 피해야 하며 어떤 물건은 나왔을 때 꼭 입찰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임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명확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볼 때 단기 매도할 목적이 있고 어떤 물건은 보유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이 물건은 단기 매도용, 이 물건은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용 이렇게 두 가지의 색깔로 명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물건들은 다들 단기 매도용으로만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33명이나 입찰 들어온 그 물건은 차포 떼고 약 1,5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왜 1,500밖에 수익이 안 나느냐 하면 신축급에 LB가 있고 또 공주가 1억 미만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 들어오니까 입찰가를 높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이면 어떻게 될까? 입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나의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조금 경험이 있고 때로는 나는 다주택이다. 때로는 나는 한 가지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작은 소액으로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느냐 하면
구축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집을 항상 볼 때는 누가 앞으로 내 집을 취득해 줄 것이니까 내가 단기 매도한다 그러면 누가 내가 이 물건을 내놓았을 때 나의 물건을 살려고 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물건을 보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꼭 보셔야 돼요. 매 수업 시간 때 하는 얘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지금 금방 얘기한 이 얘기예요. 물건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봐라. 내 물건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 물건을 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구축은 누가 내 집을 사주겠느냐. 이 구축을 20대가 사느냐 30대가 사느냐 40대, 50대, 60대 중에 누가 우리 집을 사주겠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축이면 누가 사줄까? 젊은 사람이 사줄까? 조금 연세 있는 분이 사주실까? 당연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내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때로는 젊은 사람이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분이 사줄 확률보다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사줄 확률이 높고 젊은 사람이 사주는 경우는 청수는 상관없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임장을 통해서 제가 많은 집을 봤는데 그 집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구축을 봤다 했잖아요. 소유주들을 제가 봤어요. 집주인을 보면서 저희들이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같이 물건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세가 다들 60대, 70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그 집을 사줄 수 있는 분들도 50대, 60대, 70대라는 얘기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3층이 좋을까, 4층이 좋을까, 1층이 좋을까, 2층이 좋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1, 2층을 더 선호하겠죠. 역시나 어제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3, 4층 매물은 많이 있었는데 1, 2층 매물은 거의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엘베가 중요할까 아니면 집의 크기가 중요할까? 1, 2층이면 엘베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뭐가 필요하다? 빌라 중에서도 집이 넓은 것을 선호한다. 이게 또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집의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거실 뷰 자체가 벽에 붙어 있다든지 이런 매물들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실은 앞에 도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집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축이 입찰을 많이 들어올까요? 구축이 입찰이 많이 들어올까? 당연히 신축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가 공주가 1억 미만짜리를 공략하더라도 팔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물건을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지만 집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 좋은 물건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남들도 보기 좋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수익이 월등히 작아지고 제가 알려준 이런 조건의 물건을 보신다 그러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나는 그냥 공주가 1억 미만짜리 엘베 있는 것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엘베가 없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할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올해 3월 달에 첫 경매를 배워가지고 올해만 6개를 낙찰받고 5개를 매도하셨어요. 그분이 자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오래된 구축만 입찰 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오래된 구축을 내가 한번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봤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신축은 해도 안 해요. 왜?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남들보다 한 발짝 발만 먼저 떼면 조금 더 수익 날 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을 해도 되고 구축을 해도 된다. 하지만 내가 그냥 단순히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은 그냥 신축하셔도 됩니다. 근데 경험 플러스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무조건 구축을 하시라. 그리고 그 구축 중에도 4층 이런 거 물건 있죠. 아무리 입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가깝고 입지가 좋다.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런 건 절대 안 팔려요. 그 입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입지는 뭡니까? 대부분 뭐예요? 역세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세권에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임대로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까우면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당연히 비싸겠지. 그 집을 어르신들이 왜 삽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집을 사줄 사람이 관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구축을 보시고 중요한 거는 입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1층 내지 2층만 있으면 된다. 저렴하고 1, 2층 매물에 평수가 최소한 16평, 17평, 18평 이상 된다 그러면 이 집은 무조건 매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3개, 4개 물건을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서도 조건을 갖춘 집도 있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저 양반이 설명해 준 걸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입찰 들어가면 조금 내가 고생할 수 있는 매물이고 이 물건은 들어가서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자금 회전하고 수익도 극대화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구나.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여러분이 약 30분 동안의 시간 투자가 아주 현명하게 잘 하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저도 어제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더 추운데 어제 사실 제가 내복이 아니고 뭐라더라? 히트텍을 입고 갔습니다. 아이고, 제가 내복이라 얘기하니까 히트텍이라 하더라고. 히트텍을 입고 임장을 다녔는데 너무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꼭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건을 보지 말고 내가 물건을 팔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 관점에서 물건을 보신다 그러면 100%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투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구축은 인테리어를 해서 파나요? 무조건 인테리어 해서 팔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렴한 집을 내가 사야 될 상황이에요. 샀는데 내가 인테리어 해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인테리어가 돼야 되는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리와 인테리어는 틀려요. 이런 오래된 구축은 사시는 분의 연령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강남에 때로는 한 15년,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입지가 너무 좋고 비싼 아파트다. 그러면 이거는 수리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팔아야 돼요. 왜? 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입지가 좋고 아주 좋은 물건은, 좋은 아파트는 내가 인테리어를 하나 안 하나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입지가 떨어지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나 빌라는 있는 그대로 팔면 절대 안 팔려요. 무조건 인테리어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수리를 하셔야 된다. 내가 수리하는 비용 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내가 팔 때는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뭘 하셔야 된다? 수리를 하셔야 된다. 같은 1억 이하에서 지방 아파트 서울 수도권 빌라라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지방의 공주가 1억 이하, 지방 나름이에요. 저희 교육생들한테 알려주는 이 유료급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공주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앞으로 입주 물량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거를 안 보고 그냥 공주가 1억 미만이라 해서 들어갔다가 다 물립니다.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데는 공주가 1억 미만짜리 공통점이 뭐냐면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 가격이 9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데는 공통점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보다는 임대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도 지방 나름이라는 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빌라 공주가 1억 미만짜리에 컨셉을 잡고 들어가셔서 단기 매도하는 게 훨씬 수익도 크고 빠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지도에서 일반 지도로 변환하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자기 생각과 개성이에요. 저는 위성 사진을 보지 일반 사진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위성 사진을 보면 위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주위에 뭐 있는지 다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역인지도 보여요. 아파트 단지가 주위에 있는지 때로는 빌라 지역인지 주위에 또 공장지대가 있는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지도보다는 위성 지도를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개성에 따라 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기 편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수리비는 최대 얼마 이하로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리 과하게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은 넘지 마라 그럽니다. 빌라는. 빌라 자체가 노후된 주택일수록 들어올 수 있는 금액대가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노후된 주택이 갑자기 뭐 3억이 넘어가고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 지역별로 차이 나겠지만 어떤 지역은 1억대, 어떤 데는 2억대, 화곡동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무리 수리 잘한다 해도 3억을 넘어가면 거래가 안 돼요. 구축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찰받고 수리해서 2억 한 중후반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절대 수리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과하게 쓰신 데서 그 집이 매도되지는 절대 않는다. 이 사실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얘기만 포인트를 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빌라 단기 투자하는 거는 그냥 요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강의였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요 얘기는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핵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